네, 시장에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전략 한번 정비해보는 시간입니다. 화요일 진짜 전략 시간 유진투자증권 여의도영업부 강영현 부장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4월 후반으로 접어들자 이슈가 좀 부재한 채 이제 5월 FOMC의 향방을 주목하면서 지수는 보합권 그리고 테마주들만 지금 활개를 치고 있는 시장입니다. 네. 자, 이번 주 좀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포인트는 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는 거죠.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이제 그동안 이제 아빠가 이놈 자식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말로만 하다가 이제 회초리를 꺼내 드는 시기입니다. 그게 이제 그때가 제일 무서운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빠가 이제 잘못하면 자기 화를 못 이겨서 몇 대 때리다가 더 막 때리는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꺼내봐야 한다. 지금 월가의 뉴스들을 보니까 속으로는 75bp도 가능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남은 회기 동안 2, 4, 8, 10은 FOMC가 없습니다. 몇 번 안 남았으니까 우리가 FOMC 내부적으로요. 우리가 올리려고 하는 금리 수준을 보았을 때는 50bp 두 번 올리는 것도 안 되고 빨리 땡겨야 된다라고 하면서 75bp까지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제 브리핑을 하면서 캄다운을 시키면서 지수가 반등을 했고 확실히 국채금리 2.9%까지는 용인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 금리, 그다음에 페드의 정책 변경, 그다음에 인플레이션까지는 시장이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건 소비와 생산, 이거를 인플레가 타격하는 루트, 그거에 따른 기업 실적의 추정치의 변화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제 확인 작업만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거기에 또 항상 그러죠. 항상 공해도 만들고 이러고 우리한테는 별로 안 좋은데 역시나 회복 국면에서 락다운이 되면서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준율을 크게 인하하겠지라고 했는데 그쪽에서도 조금 기대보다 좀 부진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지표가 뭐냐라고 질문했을 때 이제 내일 모레 발표되는 다음 주죠. 내일 모레죠. ISM 제조업 지표. 그거 이전에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발표될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시장은 크게 움직일 거다. 증시를 지탱할 수 있는 동력이 뭔가라고 봤을 때 지탱할 수 있는 동력이 있으니까 자꾸 빠지면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자사주 매입하고 인사이더 트레이딩입니다. 규모가 많지는 않지만 고점에서 팔았던 인사이더들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식 취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FOMC 일정에 따라서 최적의 매수 시점은 어디로 보는가라고 보았을 때 장기 투자자들은 7월에서 8월 초까지 FOMC가 두 번, 세 번 진행된 이후에 어느 정도 완화가 된 후에 8월 공백 기간에 매수를 해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이 나스닥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지난번에 그려드렸던 그 박스권입니다. 여기 보시면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설프게 반등을 주다가 꺾여버리면 차트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차라리 여기서 충분히 빠져서 기회를 모색하고 재료들을 악재들을 소진하면서 다시 반등을 해줘야 박스권이 길게 갖춰지면서 시장은 안정된 감을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삼성전자 왜 이렇게 안 오르냐, 하이닉스 삼성전자 실적 좋은데 왜 이렇게 안 오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실 겁니다. 요거 차트 한번 보시면 답이 나올 건데요. 이게 제가 ISM 제조업 지표라고 하는 거, 이게 사실 신규 주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늘색은 신규 주문이고 요 파란색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보시면 따라다니죠. 그러니까 신규 주문이라고 하는 거는 공장에서 물건 좀 가져와봐, 원자재 좀 가져와봐라고 하면서 물건 땡기는 겁니다. 그게 이렇게 낮아지기 시작하면 반도체 지수가 깎꾸러지는 겁니다.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 지수가 꺾이는데 굳이 한국에 와서 주식을 살 필요가 없기 때문이고요. 나중에 환율 차트랑 보여드리면 알겠지만 환율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뭘 그렇게 크게 잘못해서 안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런 지표를 보고 투자하는 애들이 던지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너무 깊게 생각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ISM 신규 주문이라고 하는 거가 이렇게 되는 건 이 파란색, 조금 아까 보셨던 게 이 파란색입니다. 아까 위에서 하늘색으로 보여드렸던 거가 이렇게 파란색 꺾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신규 주문에서 뉴 인벤토리,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공장에서 물건 좀 가져와라고 하면서 어떤 운용하기 위해서 재료를 갖다 온 다음에 그거를 공장에서 돌려서 물건을 만들었는데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재고 자산이 쌓이고 있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얘기해 봤을 때 공장 어떤 부분에서는 돌아가는 거는 돌아가서 재무제표에 돌아가긴 하는데 물건값이
제대로 매겨지지가 않으니까 물건이 안 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거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꺾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생산과 소비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요게 이제 미국 자사주 매입 관련된 겁니다. 역대 최고치입니다. 그러네요. 네, 금리 인상하기 전에 올해는 아마 금리가 빅스텝으로 가면서 하반기로 가면서 어떻게 꺾어질지 모르지만 그동안 번 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자사주를 매입을 크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자사주 매입도 줄어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만 국채금리 2.9%냐 뭐 거기서 0.5%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는 자사주 매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볼로틸은 적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은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요 내부자 거래 비율 관련된 부분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자리에서 팔으셔야 된다고 주식 팔으셔야 된다고 얘기했죠. 대주주나 회사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주식 다 집어넣고 스톡옵션 챙기는데 국민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서 주식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이제 거꾸로 뒤집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규모는 많진 않지만 매도할 사람들은 대충 매도가 다 끝났고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좀 많이 빠졌으니까 사볼까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5, 6, 7은 FOMC 때문에 눈치 보느라고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는 흐름들을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박스권 대응에서 고점에서 줄여주고 저점에서 다시 받고 지금은 그러니까 더 매도를 하는 추세보다는 밑으로 빠질 때 조금 받아서 단기적으로라도 트레이딩을 해보는 국면으로 진입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미국장에 관련된 얘기고 한국장은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8월 달에 FOMC가 부재할 때 시장은 단기적으로 한번 가보자라고 하면서 7월 말부터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좀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없는 뭐 FOMC가 예고가 되어 있지 않은 7월 말 좀 8월 초가 매수의 적기다라고 이제 글로벌 증시에선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 지금 시점에서 국내 증시는 뭐 중국도 주목하고 있고 뭐 해외 증시도 이제 많은 여파를 받고 있으니까 지금 박스권에서 계속 보합권 등락을 네. 계속하면서 테마주만 활개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국내 증시는 좀 전략을 어떻게 챙겨갈까요? 네, 뭐 이게 뭐 주제 넘는 말씀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만 우리 예전 고사성어에 우생마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큰 물이 난다고 그죠? 홍수가 내려와서 큰 물이 떠내려가면 말하고 소하고 다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말은 가격 면에서도 소의 몇 배 되죠. 그러니까 엄청 크고 근육도 많고 수영도 엄청 잘합니다. 그리고 달리기도 잘하죠. 그러니까 똑같이 홍수에 떠내려가 보면 뭐 말이 먼저 나와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말은 죽고 소는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크로 변수들이 큰 물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이 발생하느냐? 말은 자기 자신 믿는 거예요. 내가 수영해서 이거 나갈 수 있지라고 하면서 큰 물에서 계속 물살을 거스르면서 힘을 다 빼다가 익살을 하게 되고 소는 그냥 뭐 둥둥 떠내려가는 척하면서 저기 밑에 하류중에 가면서 한 발 한 발 무트로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투자자들이 나를 말로 생각하는지 소로 생각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매크로적인 거시경제적인 변수들이 엄청 도와주지 않을 때는 아무리 능력이 탁월하고 분석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다 떠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특별히 니치 마켓으로 가서 어떤 다른 종목들을 막 매매를 해보시는 것보다는 좋은 종목의 길목을 노려서 충분히 매도세가 사라졌을 때 매수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코스피와 환율 관련된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외국인들 왜 이렇게 파냐? 삼성전자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파냐? 실적도 잘 나오는데 여기 답 나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ISM 제조업 지표 관련된 거 거꾸로 지면 걔들은 무조건 팝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환율이 이렇게 뜨면 한국 시장은 다 버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환율이 뜨느냐라는 거죠. 1230원 걸렸는데 전고점 1300원까지 갈 때 리스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 주식이 이렇게 빠진다는 겁니다. 코스피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우리나라가 뭐 잘못돼서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신용 잔고 관련된 부분입니다.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또 부동산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물가 올라가니까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도 자꾸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이거 해서 돈 벌리지도 않는데 마이너스 통장 빼서 금리도 오르는데 5%짜리 갚고 조금 줄여보자라고 하는 금액들이 자꾸 이렇게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쯤에서 균형점을 잡아서 더 이상은 줄지 않는구나라고 하는 게 눈으로 확인돼야죠. 그러려면 미국이 얼마의 금리를 올리고 한국은행은 어떻게 따라가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공조라고 하는 게 나왔죠. 우리 8월 달, 9월 달 작년에 금리 올리기 전에
중앙은행 총재하고 부총리, 경제부총리하고 미국 갔습니다. G20이 불러놓고 우리 금리 올릴 테니까 니들 먼저 올려라라고 하면서 전 세계가 다 먼저 올렸습니다. 지금 서프라임이라든가 어떤 닷컴 버블 때와 다른 딱 한 가지라고 본다면 그게 다릅니다. 중앙은행 총재들 모아놓고 나 어떻게 할 거야라고 미리 알려줍니다. 그런데 지금 또 불렀죠. 그러면 또 불러서 이제 갑니다. 내일 모레 갑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무슨 얘기 할 거냐 알려줄 겁니다. 그리고 와서 인터뷰할 때 보면 시장 어느 정도 빠지겠구나라고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차트만 보고 내용들만 보고 기사만 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내용들로 눈치를 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말씀해 주시죠. 네, 뭐 그래서 어쨌든 중국의 락다운 영향이라든가 그다음에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얼마나 반등할 것인가, 그다음에 사이클 관련된 주식들이 어떻게 어떤 모멘텀을 받을 것인가, 이런 점에 초점을 맞추셔서 거래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전히 뭐 대외적인 악재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길목 지키기 전략이 유효하다, 두더지 잡기가 좀 유효하다, 종목별 선별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어떤 종목, 어떤 기준으로 좀 들어가면 좋을까요?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뭐 가성수다 관련된 거 가격은 올랐는데 롯데정밀화학은 뭐 주가는 그렇게 별로 좋진 않았습니다. 뭐 그 전에 뭐 업데이트를 해드렸던 벽산이라든가 LS 하우시스, KCC 글라스 이런 것들은 정책 뒷바람 부분 정책 결정 나야 됩니다. 지방선거까지는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빠질 때 잘 보고 있다가 저점 잡아서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NG 관련돼서는 조금 뭐 올라가긴 했습니다. 동성화이텍, 한국카본 이런 것들은 올라갔는데 지금 제가 다음번에 조선주 관련된 거를 조금 분석을 해다 드리겠습니다. 조선주 진짜 궁금해요. 네, 큰 판이 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 그러니까 뭐 어쨌든 연비 규제라든가 환경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조선주 그리고 부장님이 쪽은 보시는 탑픽도 궁금해요. 아, 탑픽은 어쨌든 뭐 LNG 쪽을 봐야 되니까 LNG 쪽이요? 그렇게 네. 봐야 되는 거고요. 뭐 돈 벌기 쉬운 거는 어쨌든 후판이나 이런 것들 잘 보고 있다가 빠지면 좀 사보시면 개인 투자가들은 하시기 쉬울 겁니다. 그래서 뭐 하이로코리아나 DK랑 이런 것들 같이 보시고, 물류 적체 해소되고 있습니다. 항만 가격에서 컨테이너 가격 빠지고 있고, 건자재 가격도 목재 가격이 빠지면서 주택 건설 공급이 미국에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모기지 금리가 오르는데 착공 건수는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건자재 쪽 잘 보시면 여기서 컨테이너로 실려서 나갈 수 있는 것들, 뭐 예를 들어서 인조 대리석이라든가 목재라든가 베니 합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꾸준하게 관찰을 해보시다 보면 스카이마케팅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건삼 유니드 이런 거 한번 보시고요. 인프라 장비 오늘 뭐 말씀을 드리는 건데 DY파워, 진성TC, 대창단조 이런 것들 바스켓으로 한번 담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고가 많이 없습니다. 공장 잘 돌아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가 인상된 부분을 가격에 전가시키고 난 후에 실제로 재무제표에 찍히는데 앞으로 2분기 정도 남았죠. 그러면 시장 빠지고 저거 할 때마다 잘 밑에서 받아놓고 몇 달 기다리면 괜찮은 효과가 나올 수도 있고요. 콜마 B&H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화장품하고 우리로 말하면 뭐 아메이 같이 이렇게 방문 판매하는 겁니다.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판매하는 업체인데 중국에서 합니다. 그런데 봉쇄가 돼버리니까 주가 빠질 수 있죠. 그런데 어느 정도 실적을 이렇게 보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이 락다운이 풀리고 어차피 우리도 오미크론 보면서 지금 제재 완화하는 것들을 보실 겁니다. 중국도 어느 정도 피크 아웃이 되면 어떤 제재를 완화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 사람들이 이제 나가면서 화장품도 바르고 그동안 이제 마스크로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얼굴이 안 보였죠. 근데 립스틱도 발라야 되고 눈썹도 그려야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색조 화장 여성분들이 하는 것들, 그 다음에 건강 기능식품, 뭐 나갈 때 비타민도 한 주먹 먹고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잘 보시면 길게 보시면 오히려 편한 장이 될 수 있고, 자꾸 뭔가를 해서 5% 10% 하루 이틀 먹으려고 한다면 조금 어려운 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발짝 뒤로 빠지셔서 정책이 어떤 결정이 나는 것, 그 다음에 시장이 균형점을 찾아가는 걸 딱 보시고 대응을 해보시면 뭐 큰 문제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경민이들, 그 경기 민감주들, 그리고 네. 리오프닝 관련주 크게 좀 나눠서 좀 지켜보면 되겠네요. 그 네. 안에서도 좀 세부적으로 종목, 좀 주목해볼 종목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 강영현 부장과 함께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